자, 바로 개념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우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요, 수투 내용에 살짝 그냥 등비수열 내용을 얹은 거라 생각을 하면 되고, 대부분이 수투 내용이에요. 추가된 게 거의 없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우리가 수렴의 정의 수투랑 똑같아요. 수투에서 수렴의 정의가 두 개 있었거든요. x가 a로 갈 때 수렴,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이 정의가 달랐어. x가 a로 갈 때 수렴은 좌극한은 우극한이었지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좌우극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수렴한다 하는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수열의 극한이요, 이걸 배우고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수투 내용이 있어. 원래는 뒤로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그대로 따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수열 단위로 좀 끊어서 n에다 자연수를 넣어가면서 관찰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고, 극한의 기본 성질은 똑같아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원래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반대로 배웠죠?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핵심은 그거야. 수렴해야 분리 계산이 가능하니까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 미적 킬러에서 30번이나 뭐 22번, 15번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낯선 극한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나 대입 관찰하면서 수렴하는 꼴을 묶어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킬러급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가 있고.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방금 말했듯이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단 뭐 할 때만, 나눌 때만 언제만 분리 계산 가능하다? 네, 완전 분리 계산 가능하다.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 따라하세요. 극한식의 계산. 대입 관찰할 수 있는 게 극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면 분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두 번째가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극한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수렴한다죠. 수렴이면 얘는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분리 계산하면은 그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보장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몇인지 알 필요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명제, 어떤 명제를 관찰하라고 그랬죠? 요 명제 관찰하면 되는 건데, 이때 얘네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의 부정, 이 조건의 부정은 뭐예요? 둘 다 존재한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발산한다,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네, 그렇게 된다는 것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극한의 기본 성질로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할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됐어. 원래 그래프를 다 그렸어야 됐거든요. 그래프 안 그려. 자, 대입 관찰했을 때 결과가 딱 드러나면 확정형이라고 하고요. 드러나지 않아 있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4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외웠죠? 얘가 몇 개인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이거 빼고 다 정형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었는데, 수투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따라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네, 근데 미적분까지 포함시켜서 기억을 하려면 따라서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네, 또는 이제 가장 큰 무한대라는 뜻은 영향력이 가장 강한 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하면 다항 중에서는 최고차항이 가장 큰 무한대니까 똑같이 그냥 다 포함해서 범위를 개념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0분의 0꼴은 수투에서는 따라서 통분, 유리화, 이수분해. 그래서 간단하게 세 글자로 뭐라고 외웠죠? 통유인 이렇게 외웠지. 거기에 미적분에서 우리가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에서 극한 공식 몇 개 배웠죠? 8개. 지수 2개, 로그 2개, 삼각 4개에서 8개를 배웠고, 그냥 0분의 0꼴을 극한식 계산으로 하는 건 통유인 공식 8개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미분계수의 정의나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도 배워봤었고 뒤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변형하면 이거야. 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통유인해주면 되고, 그 공식이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둔 이유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통유인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따라하세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 근데 미적분까지 포함하려면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내기. 지수식이면 미체 절대값이 클수록 큰 무한대고요. 다항이면 차수가 높을수록 큰 무한대고, 지수가 다항보다 더 큰 무한대다 정도는 영향력이 강하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래프 그리기 할 때 했었죠. 영향력 비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쓰는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극한이 알파라면 그러면 한 칸씩 밀어서 판단을 해도 이 둘째 항부터 쭉쭉쭉 보라는 얘기죠. 당연히 걔도 그럼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알파로 수렴. 두 칸 밀어서 봐도 무한히 가면 알파로 수렴. 전부 다 짝수 번째만 보든 홀수 번째만 보든 세 칸씩 띄어서 보든 무조건 다 알파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심을 해야죠. 짝수 번째만 봤을 때 수렴한다면 원래 건 수렴할 수도 있지만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 발리를 작성할 시간 너네가 작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 발리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중괄호 AN 하면 따라하세요. 일반항이 AN인 수열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수열의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일반항에 중괄호를 묶어주면 그 수열이 되는 거고 땡땡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는 수렴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홀짝홀짝을 좀 다르게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하세요. 0, 1, 얘네들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1, 0, 1, 0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AN의 극한은 어떻죠? 발산하는데 지금 발산 세 가지가 있어서 따라하세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게 아니면 다 무슨 발산? 진동성 발산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A, 2N 이렇게 되면 첫째 항이 여기다 1, 2, 3, 4 집어넣으니까 A2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얘네들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수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조건은 만족하지만 뒤에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발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개념 자체는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문제로 경험을 많이 쌓아야 이걸 하나를 좀 다룰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극한의 대소관계는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내가 fx, gx를 그냥 a, n, b에서 바꾸고 x가 a로 갈 때를 무한대로 갈 때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수투랑 완전 똑같아. 따라하세요. 두 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따라하세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중변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네, 그래서 세 변짜리 부등식 나오는 우리가 혹시 센 뜻이죠?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있더라도 뭘 물어보는지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n제곱으로 나를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없더라도 극한을 한번 취해보면 좌변 우변이 다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이거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야. 그럼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되려면 어떤 정보가 좀 의미 있는 정보냐? 따라하세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그럼 이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내가 세 변을 뭐로 나눠보고 싶어야 돼? n제곱으로 나누면 뭐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니까 이거 n제곱으로 나누면 뭔가 수렴하는 걸 만들 수 있겠네 해서 판단을 해야 돼. 여긴 이렇게 주면 당연히 나눠야겠지만 이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식이어도 내가 n제곱으로 나눈 거는 2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네? 그럼 여기에 막 엄청 복잡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n제곱분의 an호를 만들기 위해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눈다 정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너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좀 까다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적분을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뭐 수렴과 발산을 써있지만 등비수열의 극한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독수 네, 이 두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됐죠? 표 첫 번째 이거 클린 시간의 테스트 오늘 볼 거고요. 기억나나요? A는요? 맞아요. A는 0 맞아요. 근데 여기는 A가 0이 아닐 때 케이스겠죠? 한 번씩 물어볼까? 전사하게 뭐 할까요? 너는 여기 나랑 안 해서 모르나? 체린. 그래도 알고 있잖아. 체린이 졸랐어요. 여기 뭘 쓸 거게? 너 백지나 이거 써야 돼. 예? 1일 때요? A가 1일 때요? 지금 뭔가 안다는 눈치네. 기다려. 참아 좀. 다른 친구들 한번 볼게요. 태연. 1일 때? 진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0일 때? 따라서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순서로 여기 있는 순서로 관찰을 하는 게 좋거든. 그 순서도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따라하세요. 첫 항이 0일 때. 여기는 그럼 A가 0이 아닐 때 케이스라는 전제로 깔고 와서 쓰진 않지만
따라하세요. 마일보다 크고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R이 몇일 때? 1일 때 여기는 마일일 때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어떨 때? 클 때. 클 때. 얘가 이제 마일보다 1, 마일 1 사이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일 때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제 이게 기본 등비수열의 일반한 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랑 R이 같다면 R 곱하기 R의 n-승이니까 R의 n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케이스는 따라서 첫항이 R일 때. 첫항이 R일 때. 그때 케이스라서요. A가 0일 때 하면은 R이 0일 때랑 똑같은 말이라 어차피 마일이랑 1 사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4개만 그대로 옮겨가서 우리가 쓰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한번 채워서 써볼까요? A가 0일 때, 여기 A가 0이 반대로 너네는 써주시고요. R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일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요. 네, 받은 게 없는데요. 아, 잠깐만. 네. 아, 그냥 프린터 없어요. 없이 그냥 볼까요? 너희가 이따 테스트 볼 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자 A가 0이면 첫 항이 0, 둘째항도 0, 0, 0, 0 되니까 이 극한은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0으로 수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이었죠. R1이면 첫 항이 A, 둘째 항도 A니까 어디로 수렴? A로 수렴. 네, 마일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진동 발산.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진동. 발산 중에서도 진동인 거죠. 발산 바로 뭐 진동해도 되고 진동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R이 1보다 크다면 여기 좀 이게 간단한 마플 수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발산한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 근데 이제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려면 얘가 어떤 발산인지도 구분을 할 수 있기는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나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요. R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눌 거고요. 자, R이 양수인 1보다 클 때니까 1보다 클 때를 구체적으로 써줄까요? 자, R이 1보다 커, 얘 2, 막 이런 거야. 그럼 무조건 어디로 발산? 라고 하면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A가 무슨 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붙었으면은 이게 A에 따라 또 케이스가 나뉘는 거죠. A가 양수면 플러스면 A가 음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면 돼요. 근데 만약에 R이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절대값은 점점 두 배씩 커지지만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만드도 아니고 마이너스 만드도 아니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진동 발산. 진동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말로만 할까요? 얘는 어떨 때? R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여기 R이 몇일 때? 1일 때 그럼 어디로 수렴? 1로 수렴이요. 1의 n승이 되니까 1로 수렴. 마일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 1 마일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일 1 마일 1.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케이스도 비슷하게 나눠줄 수 있겠죠? 편의상 너희가 잘 써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이 결과를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물어볼 때 따라하세요.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내가 거꾸로 이 A나 R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따라하세요. AN이 수렴한다. AN이 수렴한다. A는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따라서 수렴 조건. 수렴 조건. 0이든 A든 상관없는 거잖아. 따라서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에 따라 케이스가 조금 나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테스트 볼 때도 공부할 겸 쓰세요. 자, 얘는 따라하세요. 0으로 수렴할 조건. 0으로 수렴할 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그래 그러면 뭐 땡땡 해도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가 몇이거나 또는 R이 어땠군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좀 더 띄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따라하세요. 수렴. AN이 수렴할 조건을 말해주면 또 수렴한다라고 말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A가 0이면 또는 마일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치워줄래 책상?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좀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마플에 그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내가 써줄게. 자, 이거 유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보고 싶어? 너무 써보고 싶은데.
몇 번 쓰고 싶은데요? 자,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 자, 기본 꼴은 네, 기본 일반항 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랑 R이 어떨 때 같을 때 R의 n승꼴 자주 쓸 표현이 R의 n승꼴.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첫 항이 0일 때, 첫항이 0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1일 때, R일 때, R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정아, 너 때문에 다시 하는데 네가 안 듣고 있으면 될까? 죄송합니다. 네,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AN의 극한이 AN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 수렴할 조건. 그러면 이 수렴할 조건이니까 이 A로 수렴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 첫 항이 0이거나 첫항이 0이거나 R이 R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R이 R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너는 한국이 맞지? 네, 이 정도는 읽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따라하세요. 0으로 수렴할 조건. 0으로 수렴할 조건. 따라서 A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Y가 1 사이 Y가 1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엄밀한 표현은 마일 초과 1 미만 이렇게 되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직접적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 AN, B는 있으면 따라하세요.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등비수열로 해석을 한다기보다 그냥 두 개의 등비수열보다 하나의 등비수열을 합쳐서 해석을 했었죠. 이거씩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사실 그냥 따로따로 보고 영향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A, B 중에 누가 절대값이 크다 그랬어? B가 크죠? 그럼 얘는 큰 값분의 작은 값이니까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이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이거 R의 n승꼴이 있는 거야. B분의 A가 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R이 말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어디로 수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B가 지금 밑이 더 크니까요.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계산. 따로따로 계산.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우리는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의 가장 큰 무한대의 계수비로 수렴. 계수비로 수렴.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게 되겠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은 나눠야 되는 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나누게 되거든. 가장 큰 무한대를. 예를 들면 이게 B의 n승이 아니라 그냥 B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밑이 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무한대랑 얘를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수비 이렇게 하면 그걸 못 할 때가 있으니까요.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로 가장 큰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나눠봤더니 가장 큰 무한대 뭐로 수렴하더라? 계수비를 수렴하다로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최종 결과만 알면 안 돼요. 과정을 알아야 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AN, BN 있네요. 그러면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인 누구로? 예. B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겠죠? 그러면 결과가 가장 큰 무한대의 뭐가 될 것이다? 계수비 뭐가 되겠네요?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관찰하면 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통유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내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B의 n승으로 묶고 나면 1마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다시 대입관찰을 보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갈 거고요? 무한대 1 마이너스 얘는 어디로 갈까요? 0.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디로 발산하겠군? 무한대 이렇게 쓰니 가장 큰 무한대 따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 수투에서는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 가장 큰 무한대였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유형에서 까다로운 건 이거죠.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이 포함된 극한. 네, 또는 이제 따라서 등비수열로 정의된 함수.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엄밀한 표현이고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산모에서 수능에는 이게 킬러로는 안 나오는데 산모에서는 미적분에 낼 게 없으니까 주로 얘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는 준킬러급으로 많이 나오고요. 얘는 킬러로 많이 나와.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딱딱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x로 넣기 때문에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뭘 하냐? 뭐 옛날에 맨날 보면 얘 뿔만 해주시면 아니고 막 끊겨 있잖아. 따라하세요. 곱함수의 연속. fx 다항 g 한 다음에요. f 곱하기 g가 연속이 될 조건 이렇게 문제를 내버릴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얘가 뿔마 1에서 불연속이었다고 쳐보자. 근데 얘는 다항이가 연속이야. 따라서 곱함수가 연속. 근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인수 몇 개씩 있으면 돼요? 하나씩 있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뿔마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걔 뿔마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게 해주고 한 개 더. 이게 수투 내용이니까
아마 3주차쯤 배우지 않을까?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 그 파트에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곱함수에 미분 가능성 엮어서 낼 수도 있고 단순한 인수 정리를 그냥 이렇게 얘랑 엮어서 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직선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지 꼴리더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F야. 이거 그려준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변해요. 그랬을 때 기울기에 따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세요 해서 개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게 만들 수도 있고 얘가 킬러 문제로 변형해서 되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올 만한 거는 여기서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고 산모에서는 수능에서는 이걸 안 내도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아깝게 이걸 내진 않아요. 너네가 얘도 정확히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제 기본 꼴은 따라하세요. x의 1은 X의 1은 지금 얘를 모양을 살짝 변형을 해서 보면요 밑에 n이 뭔데 볼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의 2n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f를 알고 싶다. f를 알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네. 그럼 f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니까 극한인데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어. 그럼 우리가요 확통해서 곱사건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단계 쪼개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요. 그래서 잠 많이 못 잤어? 아니요. 그 감기약 때문에. 아, 약병 돌아가면 어떡해. 민준아 약 좀 그만하라 했지. 나쁜 애가 감기약 먹은 건데. 와, 인성. 그래서 따라하세요. 네모를 알면 네모를 알면 F를 알겠다. F를 알겠다. 그래서 F를 한 번에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모를 먼저 관찰해보고 그 네모를 기준으로 우리가 F를 값을 추측하겠다. 이렇게 그냥 곱사건 해석하듯이 따로따로 단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모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네모는 따라하세요. X의 2n승 X의 이게 2n승 모양 보니까 따라하세요. R의 n승 꼴 아래 n승꼴 R이 몇인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제곱. 그럼 R이 X제곱인 등비시열인 거네. 그래서 등비시열 그 표가 딱 떠올라야 돼요. R의 n승꼴이니까 첫 번째 표야 두 번째 표야? 두 번째 표. 첫 번째는 A, R, N- 첫 항이랑 공비가 다를 때 두 번째 표는 첫 항과 공비가 어떨 때? 같을 때니까 그 두 번째 표가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등비시열의 조건을 먼저 써줄게요. 문제 많이 풀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너네가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때로 쓸게요. R이 1일 때, R이 마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때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얘는 이걸 중간에 x를 먼저 써주는 게 낫긴 하겠죠. 자, x의 범위 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랑 동치인 x의 범위는 자, r이 지금 뭐인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이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여기 쓰고 지울게.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절대값 필요가 없죠.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너네 루트 그냥 함부로 여기서는 0 이상 양수가 보장됐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음수가 될 수 있다면 루트 함부로 씌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x만 1 x플 1 이거보다 작다 해서 그래프를 해서 아보를 한 다음에 마 1 x축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때니까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어.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마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의 의미가 되고요. r이 1이다라는 말은 누가 1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x제곱이 1이다라고 해석하면은 x가 몇이거나 뿔말이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이건 x제곱이 몇일 때 이게 존재해 안 해? 안경에 안 쓸 거야. 근데 여기는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니까 이거 좀 더 안 쓸 거니까 내가 자리 좀 쓸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썼던 거죠.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x제곱이 절대값 1보다 클 때니까 그냥 얘네들이 아닐 때 나머지 6건이니까요. 보면 되겠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등비시열의 극한을 바로 써주면 리미트 x가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참고로 지금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바깥쪽에서는 x가 기준 문자 독립변수지만 리미트 안쪽에서는 n이 기준 문자예요. x는 상수 취급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R이 1이면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이거 아무것도 없죠? 1로 수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니까 몇으로 수렴? 1로 수렴. 그리고 이때는 뭐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발산이 이렇게 썼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내가 네모를 알게 됐으니까 그 네모를 기준으로 f를 구할 수 있겠군 하고 쓰는 거지. 최종 결과를 이제 쓰는 거지. 자, 만약에 네모가 0일 때 네모가 0, 0 들어가면 몇이 네모냐?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네모가 1일 때인데 1 집어넣는데 x는 그대로 살려놓으면 안 돼. x 몇일 때만 보기로 한 상황이니까 1일 때, 그리고 1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요 마이너스 1일 때면은 1 마이너스, 얘는 1이어야 돼. 얘는 네모는 1. 근데 x는 몇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을 집어넣어야 돼. 이거 조심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발산한다면 어떤 발산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일단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네, 음수면은 절대값이 엄청 커지는 진동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계속 1로 수렴. 계속 1로 수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다면, 엄밀하게는 여기 한번 쓰고 지울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설명할 수도 있으면 좋겠거든. 쟤가 일단 절대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건 알고 있어. 네, 커지는 건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1보다 크니까 n이 점점 커질수록 얘 점점점 값은 커질 거야. 부호는 뿔만 할 수도 있고, 아니 계속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얘가 근데 x 2n승이라 무조건이구나. 야, 이거 무조건 어디로 발산인데? 플러스만 되네 무조건. 왜냐면은 제곱하면서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정확히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인 누구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면? x 2n승. 그러면 개수 b는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x죠. x는 상수니까요. x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종적으로 그래프까지 와야 돼. 그러면 마1, 1 이게 지금 왜 마일이랑 1이 끊기는지는 알겠죠? 이게 이 상황 따라하세요.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상황인 거야. 예를 들면 여긴 공비 마일일 때는 없잖아. 예를 들면 x 2n승이 아니라 내가 x n승 이렇게 썼다면, x n승이었다면 r이 저 x n승이니까 x가 마일일 수도 있는 거야. 요거도 케이스가 살아있고 여기가 이렇게가 됐었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배정된 문제도 똑같이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보면요. 바깥쪽은 x라 그랬으니까 마1 x 즉 x 그리고 안쪽은 마이너스 2니까 상수함수 여기 마1 그럼 마2 한 이쯤으로 찍을까요? 2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그다음 마1일 때는 마이너스 2면 3 1일 때는 마이너스 2면 1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여기 불연속 나오고 상수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돼서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y는 fx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일단 기본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개념이랑 엮어서 문제를 낼지는 출제자가 마음에 되는 거죠.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미분가능성, 개수함수 그리고 그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해를 잘 하고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영상 지금 찍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혼자 따로 한번 써보고, 만약에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따로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요거까지 해야죠. 얘 위에 뭔지 있지? 네네, 하나 더 남았죠? 이거 하고 우리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R이 양수일 때로 전제를 깔면 문제가 좀 편해지고, 자, R에 n승도 있고요, 이에 n승도 있어. 따라하세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둘 다 등비수열인 거야. 이 리미트 안쪽에선 n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따라하세요. n을 제외한 n을 제외한 상수. 상수. 나머지 상수 취급 당해야 돼. x나 x 없죠. R을 지금 상수 취급 당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입관 차를 해보면은 모르겠어.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할지 1로 수렴할지 양수니까 0으로 수렴할지 1로 수렴할지 무한대로 발산할지 일단 모르겠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잘 나눠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이 두 종류가 나왔죠. 아래 n승도 등비고 이게 n승도 등비잖아. 그래서 너네가 따로따로 한 번에 그냥 쉬운 문제는 보고 누가 더 큰 무한대냐에 따라 케이스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따라서 아래 n승이 아래 n승이 큰 무한대일 때 큰 무한대일 때 또는 이제 따라서 같은 무한대일 때 같은 무한대일 r이 때 몇일 때를 말하는 거야? 1일 때. 그 다음 따라서 2n승이 2n승이 큰 무한대일 때 더 큰 무한대일 때 이렇게 세 개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냥 개수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로 난다. 웬만하면은 R은 애매하잖아요. 이게 몇인지 잘 모르고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고정된 값이죠. 얘로 나눠버리는 게 보통은 좋아요. Rn수로 나눠도 괜찮긴 해. 근데 2n수로 나누면 좀 더 보기는 좋을 거고요. 그럼 2분의 R의 n승 플 1분의 5 곱하기 2분의 R의 n승마 1 이렇게 되면 따라서 등비설 1개. 등비설 아까 1개 등비설 2종류였는데 이제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얘를 네모라 생각하는 거죠. 이 네모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 전체 극한 값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 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이 얘 지금 이게 2분의 R이 공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R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R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분의 R이 몇일 때? 1일 때. 그다음 2분의 R 1보다 어떨 때?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무슨 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양수임이 보장되었으니까. 마일부터 1 사이가 아니라 그냥 0부터 1 사이로 나눠도 돼. 양수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R의 n승 이 네모의 역할을 하는 등비수열은 이 범위가 무조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1이라면 1 들어가면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1보다 크다면 얘가 어디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그러면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인 저 2분의 R n승으로 분모 먼저 나눠주면 2분의 R n승의 무슨 비로 수렴? 개수비로 수렴.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썼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리미트 네모 풀 1분의 5 네모 마이 이거를 썼어야지. 얘는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무한대 발산이니까 0이 들어갔을 때는 몇이 되지? 마일. 그다음 1이 됐을 때는 아까 몇이었죠? 2였나요? 네, 2.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개수비인 5 이런 식으로 결과를 결정하면 뒤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는 그냥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 가장 큰 무한대가 누구냐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하면 암산도 쓱싹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R의 n승이 큰 무한대라면 그러면 R의 n승 개수비 몇으로 수렴? 5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똑같았다 그러면 얘가 2였다면 2 곱하기 2n승 얘는 5개 빼기 하나니까 몇 곱하기 2n승? 4 곱하기 2n승이니까 그러면 개수비인 몇 분이면 2분의 4에서 몇으로 수렴? 2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2의 n승이 더 큰 무한대였다면 제 개수비인 몇으로 수렴? 마이너스 수렴. 2의 n승이 더 큰 무한대는 마이너스 수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빠르게 쓱싹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엄밀하게 겁니다.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문제 몇 개 보고 쉴게요. 아직 40분도 안 됐으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이게 2타임 동안 했던 내용이에요. 저번에 우리 방학 때는요 2타임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복습이니까 좀 빠르게 나왔고요. 자 유형이요 수열의 극한 19개 유형 그 다음에 등비설의 극한 11개 유형에 30개 유형이라 다는 못 풀어줄 거고요. 쉬운 건 그냥 넘어가면서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굳이 다 풀어주진 않을게요. 자 유형 1번에서는요 자 이거는 수열을 하나 둘 콤마를 찍었잖아요. 콤마 했으면 저거는 각각의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말을 하는 거고요. 저거를 보고 어떻게 갈까를 그냥 판단하는 얘기인 거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형 2번은 뭔가 하더니요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하는 꼴 만들기. AN 수렴, BN 수렴, AN 마이너스 BN 수렴, AN 곱하기 BN 수렴. 수렴하는 거 4개나 알려줬어.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하는 꼴 만들기. 저걸 2수분해 해가지고 3차식 2수분해 해가지고 수렴 곱하기 수렴, 뭐 수렴 더하기 수렴해서 다 쪼개서 분리를 계산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AN 마이너스 BN 하고 AN 제곱을 AN BN 뿔 BN 제곱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쉽겠죠? 우리가 자주 쓰진 않지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주로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쓰던 거 A 제곱 뿔 AB 뿔 이건데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 A 마이너스 아와 예 고맙습니다. 하나 안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요거랑 요거랑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a-b의 제곱에다가 ab를 플러스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되니까. 왜? 맞아, 잘못 봤어. 제가 벌써 나왔겠다. 그래서 잘 모양을 만들어 나가라. 수렴하는 꼴 만들기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시간 좀만 힘내자. 자, 유형 3번 눈으로 쭉 보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 야, 이거 급수 때도 얘기했는데 뿔땡땡땡 있으면 뭐 할지 알겠다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다. 뭐로 표현해봐라? 시그마로 표현해봐라. 그럼 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2분의 n n제곱을 땡땡땡이잖아. 따라서 2차분의 2차. 그럼 무지성 일단 문제 보기도 전에 일단 리미트 취하고 싶어야 돼. 왜? 2차분의 2차니까. 리미트 취하면 어디로 수렴할 테니까 2분의 1 수렴하면 저 좌변도 2분의 1 수렴하는데 AN이 극한을 걸었으니까 알파라고 치면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 2분의 1 예! 해가지고 처음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뻔하죠. 구조가 뻔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 이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신경 안 쓰고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뭔진 모르지만 알파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때 리미트 하고요.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마이너스 2분의 2an 플러스 3은 우리는 그냥 몇이라고 쓸까요? 2분의 이렇게 됐을 때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여기 a 무한대니까 이게 알파로 가겠죠? 그러면 분모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3알파 마이너스 2. 분자는요? 2알파 플러스 3. 3알파 마이너스 2에 2알파 플러스 3이 몇이다? 2분의 1. 대부분 이렇게 풀지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이게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풀다 보면 수투나 미적 킬러에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극한 계산할 때. 따라하세요. 2알파 플러스 3으로 수렴. 2알파 플러스 3으로 수렴. 3알파 마이너스 2로 수렴. 3알파 마이너스 2로 수렴. 그럼 따라서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그러면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 되는 거야. 자, 분리 계산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2an 뿔 3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얘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분리 계산 다 하면 이게 3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뿔 3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따라하세요. 나누기는 언제만 분리할 수 있죠? 분모가 여기 아닐 때. 네, 그게 체크가 돼야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얘가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이게 0이 아닐 때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알파가 몇이라면? 3분의 1이라면. 그러면 어떡하죠? 알파가 3분의 2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네 맘대로 그렇게 딱 지정을 할 거야? 자극한 음극하네. 정확한 극한? 따라하세요. 케이스 나누기. 케이스 나누기. 수학에서는 따라서 애매하면 애매하면 케이스 나누기 케이스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선 당연히 안 될 거야. 3알파 마이너스 2가 0일 때와 3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아닐 때로 케이스 나누기 이때는 무조건 모순이 나올 거야. 이때가 답이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정발 애들, 정발 너네 학교 프린트 수투 기말 프린트에 킬러 문제 중에 이거 케이스 안 나누면 틀린 문제 있었어. 학교 프린트 풀었을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세준이랑 지금 그거 정말 종벌이잖아 너네. 정말이지. 총괄에 대해서 있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0이라면 분리계산 못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0분의 0꼴 0분의 0꼴 으로 계산을 해놔. 극한식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0분의 0꼴이 아니야. 봐봐, 부모가 0인데 수렴하면 누구도 0이어야만 하는데 근데 여기 대입하면은 지금 알파가 이게 몇일 때는 얘기해요? 3분의 2인데 여기 3분의 2 대입하면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네. 왜냐면 0분의 0이 아니까 하면은 2분의 1 될 수가 없어. 발산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여기서 이제 이제는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뿔상으로 분리계산할 수 있다가 이제 여기서 땡땡땡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너네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애들이 그냥 막 풀어도 풀리니까 막 푸는데 그러면 킬러는 안 풀려요. 이런 거 좀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야, 이 문제 기억나나요? 이거 케이스 안 나누고 풀어서 문제 그 잘못된 거 아니었니? 쌤, 풀지 말라. 이거 얘들 출제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거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면 FA가 뭐 2거나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낸 문제야. 원래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FA가 2가 된다? 그러면 FX의 지금 X의 역할을 A가 하고 있으니까 A축 하고 바꿔버리면 이게 FA 그래프야. 그래서 2일 때 3이니까 이렇게 y 2분의 1일 때 이렇게 하면 이거 만족하는 A의 개수니까요.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럼 그래프에서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기대를 하고 낸 건데, 네, 이거는 케이스를 나눌 때 그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모순이 나오고요. 그때 해설도 봤는데 해설도 논리적 비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자, 이 친구는 좀 발상적인 수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따라하세요. 로그 시계학은 진수를 곱한다. 진수를 곱한다. 그때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진수를 곱한 것처럼 나온 건데 이게 제곱이 들어가면은 따라하세요. 존나 많이 곱한다. 존나 많이 곱한다. 뭐 약분 안 되면 못 푸는 거야. 약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곱을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잖아. 그쪽에 4분의 3 곱하기 9분의 하고 8 이렇게 되면 약분이 되긴 되는데 깔끔하게 다 지워진 느낌이 아니라서 이게 땡땡땡에서 규칙 발견이 안 돼. 그래서 따라서 2차일 때 1차 두 개로 분리한다. 1차 두 개로 분리한다. 그래서 4분의 3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작꼴로 분리를 해서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2 곱하기 2분의 나눠가지고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1, 여기는 3 이렇게 분리를 하면 두 번째 거는 이제 3분의 하고 2, 4니까 얘랑 얘 역수관계랑 소거되는 게 드디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2차일 때 그거를 생각을 못 하잖아? 뭐지? 왜 약분이 다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지? 해서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적인 거랑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원 개념 프린트 들어갔고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 이 앞쪽은 다 그냥 복습 느낌이라서 이런 거 터프인데 봐봐. K가 정수 K라 그랬거든요. 정수 K. 근데 봐봐.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가 무한대가 아니었다면 상수분의 무한대하면 어디로 갔어야 돼? 무한대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수렴한 돼? 8분의 수렴한 돼. 그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어때야? 같아야 일단 가능하고요.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6차 확정이죠. 근데 이 아래는 a 곱하기 n제곱 k니까 얘 최고차가 몇 차로 말하면 돼요? 2 2K승이 최고차다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여기 아니 그거 맞아 이것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없어졌을 수도 있거든. 그럼 최고차가 몇 차 있을 수도 있어요. K일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그럼 안 하면 바로 틀리죠. 자 그러면 이거일 때 AK 값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근데 답이 하나인가 봐.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가정을 해볼까? A 0인 거부터 계산이 편할 것 같으니까 해볼까요? 아이씨 그럼 0이네? 0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n의 k승 하니까 분모가 무조건 최고차 한계수 몇이라서 1이라서 차수 맞춰서 최고차 한계수비 k6일 때에도 1분의 1에서 몇 수로 수렴해야만 하겠네. 1로 수렴해서 무슨 이렇게 되고요. 됐네. 6승 돼야 되니까 2승 있으면 k 몇이어야 되고 3이고요. 그때 계수비 a분의 1 하면 돼 안 돼? 안 돼. a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게 8분의 1이니까 a가 몇이었고 2 이렇게 해서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이거는 계산은 간단한데 지연아 좀 힘내요. 여기 봐. 거기 밑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뭐 요 정도 복습은 할 수 있겠네요. 등차이래요. 자 그럼 대입관 차라면은 모양 자체가 SN은요. 야 일단 첫 타격 여기 공차가 2인 등차니까 우리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 그랬죠? 1차 함수. 근데 너네 나랑 했나 너? 어느 반이 했니? 너네 반이 했니? 다른 반이 했나? 따라하세요. DN. DN으로 시작해. 공차 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야. 그럼 몇 N하고 시작하면 돼? 2N하고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는데 첫 항 몇이 나오도록. 그럼 1 넣었을 때 0 되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N도 사실 뭐 쓰자면 굳이 쓰자면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SN은 우리가요. 따라하세요. 등차합은 평균 곱하기 함수. 2분의 n하고 첫 항 플러스 끝항 하면 이게 따라하세요. 첫 항과 끝항의 평균. 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건 따라하세요. 계산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얘를 n에 대한 2차 함수로 정리하면 따라하세요. 2분의 d, n, n-알파. 여기 인수분해 꼴로 나타내면은 얘의 특징 따라 2차 함계수가 2분의 d.
2분의 D. 그러면 이 이차함수 보고 바로 우리가 그때 원래 등차함수의 동차를 알아야 되고 n을 인수로 가지면 따라서 상수항 0, 상수항 0, 따라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야 봐봐 사실 이게 몇 차 함수겠어요? 2차 함수겠지? 그러면 이거 루트 빼기 루트니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유리하고 싶게 생겼지? 그럼 얘 이거 빼기 이거 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그 아래 루트 얘 더하기 루트 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차분의 1차 꼴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얘 빼기 얘 하면 a 몇이랑 a 몇? am 플러스 1이랑 am 플러스 2 두 개 남겠죠. 빼니까. 그래서 써줄까요? sn 플 1, n 플 1이야? 2죠? 네. n 플 2 마이너스 sn 나누기 한 다음에 루트 sn 플 2 플러스 루트 sn 플 1인데 n인가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결국 최고차랑 계수만 알면 되는 거고 차수가 안 맞으면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걸 너네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거 얘 최고차랑 계수만 알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2분의 d 2분의 D. 2분의 d니까 공차 몇이라고 그랬어? 2. 2지. 그럼 얘는 2분의 d 2분의 2 하니까 2차 계수 몇이었을 것이다. n제곱을 땡땡땡 n제곱을 땡땡땡이었으니까 계수가 1, 1에서 2분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네가 계산을 잘 해주면 되겠죠? 그럼 a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은 전부 다 한 개씩 민 거지. 그럼 공차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따라서 dn. dn. dn이니까 몇 n으로 시작하는 애들이겠어? 2n으로 시작하고 2n씩 와! 예. 그러면 여기 an 뿔 1, an 뿔인데 얘가 몇 n으로 시작하고? 2n. 몇 n으로 시작하고? 2n. 그럼 몇 n이겠네? 4n. 4n. 그럼 2분의 4에서 2 이렇게 하면 너네 빠르게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거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추측을 해나가면서 풀 수도 있고 뭐 연습하기엔 되게 수원 복습하기엔 좋겠죠. 등차 심화개념 복습하기 좋고요. 자, 미정계수 결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 희망사항 대입관 차별했을 때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확정이죠. 자, 이 친구도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물성으로 보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5로 수렴 말이 안 되잖아. 뭐지? 하고 이상했으면 좋겠어. 누가 무슨 수구나. B가 음수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B는 0보다 작다를 쓰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따라하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뭐 중 하나 써야겠네. 보통 유리인데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딱 좋겠죠? 유리화 해서 유리화 했으면 좋겠어. 유리화하는 이유는 내가 뭐야 이거 무한대로 발산 아니야? 아니래. 뭐지? 고민해봤더니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만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럼 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라서 뭐뭐뭐 중 하나를 고려하고 통일 중 하나를 고려하고 루트가 있으니까 그중 누굴 써보자. 유리화를 먼저 써보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야 뭐 암산과 싹싹 되겠지만 일단 저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랑 비슷한 이거 없으면은 이거 누구 제곱하면 4n 제곱이죠? 2n. 이거 더했으니까 2n보다는 좀 어떨 것이다? 크다. 그럼 2n 뿌리 1이랑 어떨까? 2n 뿌리 제곱해보면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나와. 이게 더 크네. 누구보단 크다? 2n 뿌리 1보다 좀 크다. 그러면 누구보다 클까를 계속 해야 돼. 근데 2n 플러스 2 하는 순간 그거보다는 작다. 2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2보다는 작다니까 이게 정수 부분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고 2n 플러스 1. 그럼 소수 부분은 엄밀하게 따라하세요. 의미 아닌 소수 부분. 의미 아닌 소수 부분. 우리 상명로 그때 했던 그 소수 부분이에요. 음수인 소수는 안 써. 자, 그래서 의미 아닌 소수 부분이니까 이거는 소수 부분 거야. 그러면 원래식에다가 정수 부분은 뭐 해주면?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너네가 하면 되는 거라서 정수 부분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54분? 아직 좀 더. 치환을 이용한다. 예? 치환 이용하나요? 치환 이용해야 돼? 한번 볼까요? 몇 치환이지? 자,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두수열. 수렴하는 두수열. 알려줬죠? 그리고 그 이상한 거 구하래요.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하는 꼴 만들기. AN 짝꿍이 2n 마이너래요. 그럼 따라하세요. 짝꿍을 곱하고 짝꿍을 곱하고 짝꿍을 나눈다. 짝꿍을 나눈다.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 짝꿍이랑 묶여서 누구로 수렴하겠네? 10하고 이쪽에 뭐가 남아있을까? 2n 마이 남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 짝꿍 n제곱을 2n 곱해주고 아래도 곱하면 얘랑 짝꿍은 뭐로 수렴하겠어? 2 수렴하겠지. 아까 얘 짝꿍이랑 몇으로 수렴?
10으로 수렴. 얘 몇으로 수렴? 2. 그러니까 분모에 그냥 5만 남는 생각하고 남아있는 애들을 보면은 여기는 n제곱 최고 창문 보면 되겠죠. n제곱 남고 5n 그리고 여기 누가 추가로 붙었지 아까? 2n 그럼 여기 몇 n제곱 남아있겠네? 10n제곱 여기 몇 n제곱? 1 5n 5 있으면 5n제곱 하면 아 헷갈려. 그럼 뭐분의 뭐예요? 5의 12라서 2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하는 꼴 만들기. 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n분의 an이 2분의 1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진아 안 돼, 안 돼. 그 기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 뭘 할 수 있어, 니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겠죠? 할 수 있나? 이걸 알려줬죠. 수렴하는 그렇지. 수렴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분모 분자에 분모분자에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로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몇으로 수렴하겠네? n 나누고 나면 2분의 1. 여기 n 나누면 루트 안쪽엔 n제곱 나누니까 얘가 9가 되겠죠?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얘는 빼기 1 되겠죠? 몇 빼기 1? 3 빼기 1이니까 몇이 되고? 2. 여기는 1. 역시는 4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이 친구 기억나나요? 이거 수렴하는 꼴 만들기로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루는 방법이 교과서 이 수투에 있던 fx, gx랑 똑같은 거예요. fx, gx, fx 뭐 이렇게 놓은 거랑 수투 내용이랑 똑같은데 거기서 내가 3개 정도를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가 교과서적인 풀이야. 따라하세요. 복잡한 식을 hx로 치환. 근데 여기 cn으로 치환하고 두는 게 첫 번째 교과서적인 풀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수렴하는 꼴 만들기랑 똑같은 의미라서 난 굳이 쓰지는 않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암산 컷하기에 좋은 방법인데 그 논술형에는 쓰기 좀 애매한 거거든요. 따라하세요. 무한대로 나눈 식을 가정한다. 로 시작을 하면 이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무한대로 간다고 했지. 따라서 an으로 나눈 식을 가정한다. 가정한다. 그럼 bn-an 이렇게 두잖아? 그럼 이게 대입관찰하면은 얘는 무한대죠? 분자는 뭐예요? 상수. 그럼 무한대면 상수니까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바로 안 쓰고 분리한 걸 먼저 써줄게. 그럼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쪽은 뭐가 되고요? an분의 bn-1 이게 몇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지? 0이니까 몇시로 수렴이네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너 왜 이래? 증명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얘들 이거 수렴 증명은요 더하기 빼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해도 되겠지. 근데 굳이 하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알고 싶은 식에서 시작한다. an분의 bn이 궁금하죠? 여기로 가는 거야. 우리가 따라서 미정계수의 결정. 뭔지 기억나요?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도 0이다. 그거 증명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극한의 기본 성질이 0이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야 돼. 수렴하는 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얘가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0. 그러면 이거 리미트 한 다음에요. an분의 bn-1 풀 1 하면 처음 식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얘는 몇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 얘는 몇으로 수렴? 1로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쓰자.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쓰는 건데 알고 있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1로 수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럼 저거는 초졌어요. 안 되네. 왜냐면 이게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통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되네. an, bn 한 다음에 bn의 3승 마이너스 an의 2승 3승 이렇게 되고요. 네. n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2승분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an, bn분의 bn 마이너스 an, bn의 제곱 플러스 an, bn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0. 따라 수렴하는 꼴.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도 수렴하는 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입관찰해 보면요 an이 어디로 가? 무한대. 얘는 아직 모르겠어.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얘는 아직 모르겠어. 그럼 확실한 건 얘 어디로는 가겠네? 무한대. 그럼 뭐는 못 버린 거야? 무한대.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누는 무한대로 나눈다. 나눈다. 근데 B는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 무한대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일단은. A 좀 더 밝혀보면 Bn도 무한대로 가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무한대가 얘밖에 없지. 그 얘를 뭐 할까? 나눠버리는 거야. 또는 이럴 수도 있어. 따라하세요. An분의 Bn이 A분의 Bn이 1로 수렴. 1로 수렴. 하나 수렴하는 꼴을 수렴하는 꼴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AN, Bn 있지. AN 몇 번 나눠보면 저 모양 딱 나올까? 두 번 나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하고 얘 수렴하는 걸 그대로 냅둘게요. an으로 두 번 나눴으니까 이거 an분의 bn의 제곱으로 쓰고요. an 한 번 나누고 한 번 더 나눴으니까 an분의 bn하고 얘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누기 하면 이게 an분의 bn 하면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수렴하는 전부 다 꼴. 수렴하는 꼴이니까 이제 분리계산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치환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치환해가지고 다뤄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경험으로 가져오길 바로 설명을 한 거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1분이니까요. 1분 1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